안녕하세요. 이기병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포워딩 산업의 역할과 전망입니다. 목차는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 이제 포워드의 역할인데요. 포워드의 역할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화물 송수신자 연결, 그러니까 송화인과 수화인의 어떤 전달. 두 번째는 중개자 역할이죠. 그래서 다양한 운송업체와 어떤 연락을 하고 가격 협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회운사와 또 항공사의 연결. 그래서 무역을 원하는 화주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항공사 무역 회운사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요. 그 다음 이제 수출입 및 관세 업무를 대행해 주죠. 그래서 화물을 화주가 원하는 지점까지 운송해 줍니다. 그 다음 운송 경로에 대한 어떤 결정. 그래서 이 운송에 대한 수단, 그런 거에 대한 또 어떤 결합.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복합 운송이 이제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결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화주 포워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포워드 산업의 전망을 한번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. 뭐니 해도 포워드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가장 어떤 좀 핵심적인 게 이제 플랫폼이 계속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포워드의 역할은 좀 축소되고 있다. 그다음 이제 기업 간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.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이제 자본력입니다. 국내 포워드 같은 경우는 자본력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국제적 역량 확보에 있어서 또 해외 시장 진출에 좀 한계가 노출이 되거든요. 이제 포워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미수금이라는 걸 이제 좀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, 그러다 보면 자금 조달과 실질적으로 포워드 운용에 있어서 어떤 그 미스매칭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좀 어떤 탄력성을 갖고 자금력을 있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에 또 간극이 생기고, 그런 부분.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꼽자면 뭐니 해도 이제 또 영업력이 필요하거든요. 그 영업력과 자본력, 이 두 가지가 포워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중요한 어떤 핵심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포워드 기업들의 사례를 한번 국내외 업체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자면, 첫 번째는 트레드 링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국내 최초로 수출입 물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. 두 번째는 이제 LX 판토스인데요. 예전에 이제 버만 판토스라는 회사였는데 상호가 바뀌었죠. 2021년도에 이제 LX 그룹이 이제 창립되면서 이제 LX 계열로 이제 넘어가게 됐죠. 그래서 이 LX 그룹 자체가 이제 LG가의 일원이었다 보니까 지금도 LG하고는 협력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죠. 세 번째 이제 인터지스라는 회사인데요. 이 회사는 이제 동국제강 그룹 계열 물류 회사입니다. 그래서 철강 제품 운송이 주요 역할이죠. 그래서 회사는 이제 1956년도 대성기업이라는 회사를 모태로 해가지고 이제 이 포워드 사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. 그 다음에 해외로 한번 그 눈길을 돌려보면은요, 퀸앤드 나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. 이 회사는 1890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. 독일계의 그 자본들이 이제 이 회사를 만들었고, 현재 이 회사의 본사는 이제 스위스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DHL,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다국적 화물 특송 기업이고 우편 물류 서비스 회사로 이제 설립이 됐는데, 맨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설립이 되다가 지금은 현재 도이치 포스트, 독일 연방 우정국 뭐 이런 우리로 치면 이런 이 회사로 지금 주주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. 예. 자, 그렇다면은 이 포워드 산업의 앞으로의 그 동향 및 방향은 도대체 어떻게 갈까? 일단은 라스트 마일 중요성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. 이 배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, 그 다음에 물품의 불필요한 이동을 또 줄이고, 그 다음에 파손, 또 분실, 이런 부분도 좀 감소시키면서 결국은 고객 만족도를 상승할 수 있는 그 라스트 마일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이다. 그 다음 전자선거래 시장의 성장,
코로나 이후로 보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죠. 그래서 소비자들의 어떤 그 욕구도 계속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더 많이 커지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배송 다변화에 대한 어떤 그 요구도 계속 또 커지고 있죠. 이런 부분을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들 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의 전통 강자와 신흥 어떤 기업들, 대표적으로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간에 지금 어떤 지금 시장 점유율이 지금 뭐 바뀌고 있다. 이런 게 지금 현재 또 우리 국내에서도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. 그 다음 이제 공급망 효율성 향상인데요. 결국은 이 공급망이 얼마만큼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민첩성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공급망 관리가 어떤 가치사슬 분석에 있어서 요즘에 들어선 특히나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 과제로 이제 떠오르고 있죠. 이 부분을 얼마만큼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. 국내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자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디지털 기술의 어떤 역량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디지털 보안이나 또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취약하거든요. 또 이 디지털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도 어떤 조직 변화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얼마만큼 좀 설계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적 어떤 그 방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은 또 포워딩 산업에서도 어떤 지대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. 그래서 결국은 포도 산업 자체도 어떤 정교한 공급망을 좀 확보해야 되고 이제 옴니 채널 모드를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이 옴니 채널에서 옴니라는 게 원뜻은 이제 모든 것을 모든이에게라는 뜻이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뭐 모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모든 채널을 다 이제 다 하나로 묶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옴니 채널 모드를 정말 어떻게 활용해서 이 효율성을 높여서 결국은 이 고객 만족도를 좀 개선시키는 이런 포도 업체들이 결국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포도 산업의 어떤 방향성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